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예솔 아나운서,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으신가요? 요즘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특별한 계획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직장인 중에 절반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교회에 나가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요. 남들은 뭘 하고 보내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남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겨울 산행은 어떨까요? 겨울산 좋죠. 또 요즘 설경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겨울 설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죠. 바로 무주 덕유산입니다. 무주 덕유산으로 지금부터 겨울 눈꽃 여행 떠나보시죠. 올겨울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올 거예요. 찬바람 불 때 덕유산 어때?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이곳 무주 덕유산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겨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덕유산 국립공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덕유산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요. 안내 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저를 따라오시죠. 따라가면 되나요? 네. 해발 1614m를 자랑하는 덕유산은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의 경계에 솟아있는데요. 북덕유산과 남덕유산으로 나뉘어져 있는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비경이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하지만 그중 설산이 가장 유명한데요. 눈꽃과 상고대가 마치 겨울왕국과 같은 모습 때문이겠죠? Let it go, let it go. 쌤, 온통 겨울왕국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어디부터 이렇게 둘러보면 될까요? 예, 여기서 20분만 올라가시면 덕유산 국립공원 주봉인 향죽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겨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1520m 설천봉에 오른 후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으로 가는 길. 열심히 걷는 발걸음에 박자를 맞춰주듯 뽀드득 소리를 내주는 눈길이 산행 시작을 알립니다.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아니 선생님, 다른 나무들은 앙상한데요. 이 나무만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파릇파릇해요, 심지어.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 산다는 주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지금 1000년 이상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약 해발 1600m죠. 그런데 1600m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살아있다. 예. 와, 그 생명력이 엄청 끈질긴데요?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주목나무. 죽어서도 살아서도 1000년을 산다는 말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주목나무의 높은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돌려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진 덕유산.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산행의 묘미 아닐까요? 드디어 덕유산의 정상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정상에 도착하면 외쳐야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해발 1614m.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좀 덕유산 여기 정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전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가야산부터 해서 지리산, 중주 능선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보는 경치가 아닙니다. 현재 원래는 오늘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이 향죽봉에 오면은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그 향죽봉만의 그 덕유산만의 파노라마 경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럼 겨울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덕유산의 설경은 네.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이제 설경이 절정은 최고 절정은 12월에서 2월까지 이제 상고대라든지 눈꽃이라든지 그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덕유산 설경.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 아닐까요? 왜 추워? 안 추우세요? 춥죠? 이렇게 추운데 정상에 올라올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겨울에 또 찾아와야 진짜 덕유산만의 멋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덕유산이 주는 한 폭의 동양화를 눈에 담아봅니다. 어머나, 이너무누꽃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생겼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맞고요. 구상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기후변화 지표종이자 저희 덕유산 국립공원의 기대종 구상나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짜잔! 루돌프 사슴코는 제가 오늘 루돌프코가 됐어요.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나무인데요. 그럼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예요? 구상나무는 그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그 특산 식물이고요. 그 윌슨 1920년대 그 식물학자인 윌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식물로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종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나무는 한국에서만 그것도 지리산이나 한라산, 덕유산 높은 지대에서만 자라는 그 구상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던 한국 고유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학자의 종자 유출로 현재는 역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 한라산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구상나무.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는 구상나무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휴식을 맛보기 위해 찾은 대피소. 추운 날씨로 떨어진 체온과 기력을 되찾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각자 챙겨온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 산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금세 친구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도 옷 좀 녹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쉬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되게 지쳐 보이시는데 얼마나 산행을 하신 거예요? 올해만 세 번째예요. 자주 와요. 겨울에만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럼 덕유산이 겨울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나요? 그럼요. 예. 겨울에는 이런 눈꽃을 볼 수 있고요. 여름에는 제가 올라왔을 때는 맑은 하늘 봤고요. 비 내리는 거 봤고요. 그리고 그 안개 끼는 거 봤고요. 한 4가지 자연현상을 봤거든요. 여름에. 근데 정말 멋있었어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무주 덕유산.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겠죠. 힘든 겨울 산행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길. 추운 날씨에 지칠 때쯤 지나가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덕유산 덕분에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직접 올라가서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판타스틱. 판타스틱. 짱이죠. 정말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설경이. 다음에 또 오고 네. 싶으세요? 그럼요. 눈꽃 보러 또 와야죠. 사로니 펼쳐질 눈꽃 구경하러 덕유산으로 놀러오세요. 덕이 많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산 덕유산. 사시사철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덕유산에서 느끼는 겨울.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등산로를 따라서 쫙 펼쳐져 있는 이 하얀 눈꽃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저는 특히 구상나무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는 이 구상나무가 원래 우리 토종나무였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이 구상나무 살리기 사업이 잘 추진돼서 앞으로는 수입하는 대신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막 동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좀 받고 싶고요. 맞습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은 누구에게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한재진 리포터가 한껏 느끼고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뷰 오늘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드리는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아주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에 한번 보실까요? 정말 이 아름답고 예쁜 깜찍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곳은 바로 산타 마을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행사장 관계자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행사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역민들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은행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겨울에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조금 둘러봤는데 아주 다양하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네.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한쪽은 산타 마을로 떠나는 겨울 여행이라는 테마로 썰매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갈 수 있는 길을 연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한 군데는 산타 마을에 도착해서 그 산타 마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눠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행사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가 1월 31일까지 하고요. 네. 그 쉬는 날 없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해서 그렇게 1월 말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여기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거 아니야? 입장료 어떻게 됩니까? 전액 무료고요. 그냥 언제 어디든 시간 안에만 오시면 무료로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뭐 특별한 행사 이벤트 없습니까? 그날 방문하신 아이들은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도 좀 준비를 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그리고 저희 강당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공연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침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다양한 선물과 아주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행사장을 찾은 분들을 잠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즐기고 있는데 여기 어머니 한 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곳 산타 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끼셔서 참 좋네요. 그래요? 예. 너희들 좋니? 네. 그렇군요. 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는데요. 예.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가 필리핀에 살다가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오붓하게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틀 남았는데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조정하는 선물. 자동차 조종하는 선물. 그 선물은 누가 줬으면 좋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준대요. 선물 안 준대요? 네. 왜? 말을 안 들었나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엘사? 이 산타 마을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에 오니까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기분을 만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오니까 일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아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건 어디가 있나요? 그냥 구역구역별로 조성은 잘 돼 있는데 특히 저쪽에 있는 이글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글루 네. 아이들이 통화하면서 겨울을 많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맞아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잘 보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요. 우리 친구들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풍부한 상상력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곳에 와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곳은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오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는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이 꿀바른 감자 과자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없어서 못 파는 장난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새벽부터 엄마들이 쫙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도 이 장난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산타클로스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장난감이 정말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금방 질리고 항상 새로운 걸 이렇게 원하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전주시 건강가정센터에서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정혜정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지난주죠, 18일에 개관을 했어요. 어떤 곳인가요? 네, 그 희망장난감 도서관은요, 저희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40평 규모의 그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품앗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수량도 좀 부족하고 또 육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던 차였는데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기업에서 장난감을 지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센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후원하는 희망 장난감 도서관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향후 5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뭐 많은 수의 장난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약 300점의 장난감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뭐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 한 명당 한 점의 장난감을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3주 정도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또 새로 갖춰졌다면서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장난감들을 갖추고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또 아이들이 그 놀 수 있는 뭐 신체 발달이라든지 언어 발달 여러 개 맞게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탈 수 있는 것에서부터 뭐 소리 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대여를 하시면 잘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장난감을 여러 아이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위생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장난감을 일단 그 대여를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그 소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주 갈아서 청결 관리를 그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센터에서 향후 5년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 보수,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고 입에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네. 얼마나 깨끗할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욕심이 좀 많거든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또 그렇다고 다 사줄 수는 없는 게 또 부모인데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또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센터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육아를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은 가족이 함께하는 요가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신체 동작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었고요.
또 나눔 장터라고 해서 가정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육아 물품 같은 것들을 좀 집으로 센터로 가져와서 지역 화폐라는 걸로 이제 좀 교환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새로 구입할 때 그걸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엄마들이 이렇게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또 우리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엄마들끼리 함께 이렇게 도우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 자조 모임이 또 구성돼 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조 모임인데 저희 안에서의 그 프로그램 명칭은 가족 품앗이라는 것인데요. 네. 한 20여 개 정도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어머니들이 서로 이제 품을 파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도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을 잘하는 어머니는 이제 미술 품을 팔아서 네.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하고요. 또 숲놀이 체험 같은 그런 품도 팔고 있고요. 또 영어를 잘하는 분은 이제 영어품을 팔아서 이제 아이와 자녀가 함께 육아의 어떤 스트레스도 줄이고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보육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저희 센터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30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정으로 직접 파견이 돼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센터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시설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센터 안에는 지금 희망 장난감 도서관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육아 나눔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교육, 상담,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센터의 문을 노크하시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자조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도 대여해주고 또 아이 돌봄 사업까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 키우느라 힘드신 우리 부모님들 꼭 오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육아와 아이들의 교육 부담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엄마들끼리 함께 육아를 하는 이런 품앗이가 육아에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아이 보기 좀 버거웠던 부모님들은 우리 지역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 스님들 같은 종교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걷는 길이 비단길이 아닌 가시밭길이기 때문이죠. 네. 또 자신만의 아픔이나 상처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들까지도 이렇게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요, 교회보다는 길거리에서 또 교인들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종교의 참된 정신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고향을 넘어서요, 생활의 전부가 이제 된 터전인 전라북도는 나의 이제 생명의 터전이다.
이세호 목사가 2009년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창립한 전북 녹색연합. 거의 빠짐없이 왔고 뉴스에 듣기는 했습니다.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세호 목사는 환경을 넘어 생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자, 아픈 자,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단순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고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문제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이세호 목사. 그 바탕에는 그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저 서울이에요. 서울하고도 강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 16대 정도를 우리 그 선조들이 살아오셨고 거기서 쭉 생활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겨우나기를 시작한 농촌, 텅 빈 듯 가득 찬 이곳이 이세호 목사가 살고 있는 터전이죠. 그는 목사이자 농부입니다. 올바른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동자들 곁에 가서 목회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쪽에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그쪽에 지망하시는 또 목회자들도 많은데 앞으로 더 큰 심각한 위기를 갖게 될 농촌에는 그 지원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해오던 중에 마침 이쪽에 이제 아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갈 수 있냐고 해서 완주군 이서면에 둥지를 튼 이세호 목사는 마을 사람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이세호 목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죠. 46년 정도 된 교회였었는데 30명이 넘는 분이 제 전임자로 계셨더라고요. 마을 분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기록을 내가 한번 깨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진작에 그 4년 6개월의 기록은 깨졌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거리를 두던 마을 사람들도 이세호 목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장님. 이세호 목사는 한 교회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직자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불안 일이고 있으면요 진짜 잘해요. 오셔가지고 한 번 빠진 뭐였어요. 고향 사람이라 하나 지장 없어요. 지금은 완전 고향이지. 어디 못 가요. 그리고 동네 못 믿어서 못 가. 마을에 뿌리 내리기 위해 이세호 목사가 택한 길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이세호 목사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풍년들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는지 그의 농사가요 정말 잘 됐어요. 배추 농사가 아주. 근데 교인 이렇게 보니까 화내야 되는데 우울한 표정을 하고 계시고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팔아봤자 차량비도 안 빠진다고, 오히려 팔면 더 손해라고. 이세호 목사는 농사 짓는 법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미하고 이렇게 이 소포장을 한 거고요. 농약의 폐해를 많이 봐왔던 터라 이세호 목사는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인증받은 거죠. 인증받아가지고. 곡물은 개인 주문 받아서 나가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고 또 서로가 이렇게 누가 먹을 건지 누가 키우는 건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농약도 줄어들겠구나 좀 생각이 되고 또 서로 또 신뢰도 자꾸 좀 쌓여질 것 같아서 저희 동네 분들이 2박 3일 동안 서울로 직접 좀 올라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했고요. 그리고 또 도시 살아 계신 분들은
1년에 2차례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좀 지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좀 형성되면서 이게 지금 내년이면 이렇게 직거래를 한 지 20년째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도농 직거래를 통해 이세호 목사는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그가 농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 전북만큼 참 좋은 곳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찾질 않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금까지는 뭐 개발 위주의 또 경쟁 위주의 그 삶들이 우리를 자꾸 이제 전북을 떠나게 하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생명의 시대, 평화의 시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밤늦도록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천막. 이세호 목사는 이날도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잡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들 또 결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든 그 고통들을 알다 보니까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교황님께서도 오셨다고 하셨지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힘든 사람을 함께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요일 아침 시골 교회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추수를 마친 뒤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겸허한 눈길. 이세호 목사는 어쩌면 흙에서 목사의 길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전라북도가 저는 농도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기회이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전라북도가 자랑스럽고 지금 그래서 늘 어떤 사랑스러운 애인처럼 밖에 나가서도 다른 데 오래 못 있고 또 우리 고향 땅 전북으로 이렇게 좀 달려 들어와야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농촌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농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세호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정한 그 순간부터 바로 지역민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마 뉴스나 신문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세호 목사의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맡고 계신 사회단체 직함도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도 이 시대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의 주인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외면받지 않는 세상, 이제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네, 최근 서울고법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판결이 이제 확정되게 된다면 앞으로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014년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 조례가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장 속으로 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6개 대형마트가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법원에 이런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역 상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트 이용하시는 이유가? 편리하니까. 가깝고 편리함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딱 붙어 있고 하니까 좀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와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흥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편리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재래시장을 많이 여고 서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싸고도 썽썽하고 좋아. 많이 주고 더 더불어 주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안 나와. 마트 가면 장보기도 편하고 그렇잖아. 싸고 가면 그럼 마트로 가지. 요즘 뭐 대기업이 전부 대한민국 싹 쓸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쉽게 해서. 일단은 서민도 좀 살고 봐야지. 국민은 하나인데. 지난 2012년 2월 전주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 천막 농성을 통해 일궈낸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확산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달라 모든 제한이 풀리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대규모 점포의 종류 중에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따르자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의 종류 중에 그 어느 곳에도 속했지 않게 되는 새로운 업태가 그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제에 의해서 영업을 했던 그 모든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롭게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대형마트들에서는 더 이상 점원들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판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버린 이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죠. 너무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그러한 판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문제인데요. 이번에 판결을 통해 갖고 공식적으로 대형 마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해 줬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비자들도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는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반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꽤 성숙한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인들은 의아해죠. 하고 또 만약에 그 대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이나 판정했던 내용이 대법원의 확정이 판결이 난다면 아마 시장 상인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다 모일 것이고 또 그것은 아니다고 해요. 또 아니한 어떻게 말하면 그 판결 내용은 대형마트라고 안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항소심 비판 성명과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회개한 이유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덕분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된 중소상인들을 도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지를 못하니까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태보다는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대형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규제를 하는 쪽으로 법 전면적인 체계를 바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에 대한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께 굉장히 좀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은 왜 뭐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저분들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민들 중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늘 사실은 전통시장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 서보면 또 굉장히 어렵고 또 그분들이
재래시장이 계속 있는 것은 그분들이 늘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그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저것들이 우리 상권 뺏어먹고 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그 회사의 분위기는 지방에 또는 어떤 이 행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지침이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생할까를 계속 염두에 두고 회사가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거지 지역 상인들을 뺏어 먹으면서 확장하자라는 그런 개념은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전주시는 올 1월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마케팅 기법을 공유,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1시장 1마트를 자매 결연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친절 컨설팅, 그 DP 상품 전시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점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10월 31일 개장 이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동갑판대 35개를 포함 총 70여 개 점포가 참여하는 야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해놓고 게임거리도 있으니까 상당히 노는 것도 그렇고 젊은이들 많이 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런 것도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이제 또 외부인들도 많이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남부시장 예처럼 야시장을 하는 것처럼 관광시장으로 탈바꿈하고 또 시장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똑같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상인들의 생활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생, 이 두 글자를 통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전주시가 올해 1시장 1마트 상생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롯데마트 전주점과 신중앙시장, 또 롯데마트 덕진점과 모래내 시장이 서로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이 전통시장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서비스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1시장 1마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소비자들도 이 현명한 소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복자 나폴레옹과 절세 미녀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는 겨울철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네. 바로 굴이죠. 굴입니다. 네, 저도 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굴을 먹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이 국이나 찜에 넣어 먹으면 또 별미잖아요. 그렇죠. 네, 화면으로 이 다양한 요리 만나보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찾아온 굴의 계절. 겨울철 굴은 작은 몸속에 많은 영양분을 담고 있는데요. 제철 맞은 바다의 우유, 굴. 겨울철 굴로 만든 다양한 굴요리의 향연. 그 매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빛나고 싶은 리포터 이슬입니다. 저는 지금 수산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향긋한 바다 냄새. 이곳에서는 삼치, 광어, 홍합, 꼬막 등 제철을 맞은 해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해산물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거대한 몸집의 대게부터 살아서 꿈틀거리는 낙지. 또 뜰채 안에서 힘좋게 파닥이는 그 싱싱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해산물 중 겨울철 최고의 해산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요즘에 김장철도 되고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싱싱한 굴이에요. 바다의 우유 굴은요, 스태미너와 피부 미용에 좋기로 알려져 나폴레옹과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었는데요. 겨울철 굴은 산란기 때보다 10배 가까운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굴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굴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어떻게 굴이 이렇게 크고 싱싱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좋은 굴은 어디서 와요? 네, 갓굴은 요수에서 오고요. 이런 알굴은 거의 공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가 그냥 놓칠 수 없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굴 특유의 향이 막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마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싱싱한 굴을 고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아니,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일반 손님들도 쉽게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껍질굴은 알이 넓고 투명하게 잘 붙어 있는 게 싱싱한 거고요. 이렇게 알굴은 물이 맑은 게 싱싱한 굴이에요. 네, 이렇게 싱싱한 굴을 고를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차례겠죠? 맛있는 굴 요리야, 어디 있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요즘 굴이 제철이잖아요. 네. 근데 이곳이 굴 요리를 전문으로 한다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왜 인제 왔어? 진지고제.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굴 요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나가라. 굴의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보시오. 싱싱한 굴로 만든 굴 요리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싱싱한 굴을 바닥에 깐 후 따뜻한 밥을 올려주는데요. 그 위에 고명까지 올려주면 고소한 굴밥 완성! 갖가지 채소로 직접 우려낸 육수에 매생이를 넣어주면 영양 만점 매생이 굴국! 크고 싱싱한 굴을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 굴에 씹히는 맛을 더한 다음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익혀준 뒤 사장님의 노하우가 담긴 손길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주면 보기만 해도 푸짐한 굴전도 완성! 크고 알찬 생굴과 갖은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바닷속 굴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콤한 굴 무침회까지 완성입니다. 와, 이게 지금 한상 가득 음식들이 있는데 정말 다 굴로 만든 요리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뚝배기 굴밥. 이게 저희 집 대표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굴전. 그 다음에 저거는 굴 무침에, 이건 굴 삼계탕. 매생이 굴국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다리가 부러질까봐 그냥 이걸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는데요. 이 굴을 안 먹어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당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내음이 가득한 토화젓을 굴국밥에 넣어 쓱쓱 비벼 먹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더해져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부추와 잘 어우러진 굴전은 양파절임과 함께 먹으면 일품인데요. 굴에 씹히는 맛과 양파의 아삭함이 굴전의 맛을 더하더라고요. 굴무침에는 생굴이 그대로 들어가 겨울철 굴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이 뚝배기 굴밥은 어디서 그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지 진짜 너무 고소했고요. 그리고 이 굴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름에 지지는 거라서 사실 좀 느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느끼한 맛도 없고 거기에 저 양파 절임을 하나 딱 올려서 먹으니까 상큼상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새콤달콤한 맛 때문인지 아니면 굴이 너무 싱싱해서 그런 건지 전혀 비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려서 굴을 못 먹는 사람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굴의 비린 맛을 싹 잡아줘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굴 요리들. 굴 하나면 당분간 저녁 반찬 걱정은 없겠죠? 오늘 제철을 맞은 굴 요리로 한상 가득 배부르게 먹었는데요. 다양한 굴 요리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굴 먹고 꿀 피부도 되고 겨울에는 굴 요리가 최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에는 어떤 굴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굴 요리.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집에 특별한 요리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는 그냥 크림 파스타 아닌가요? 근데 이건 굴이죠?
저희 집 특별 메뉴 굴크림 파스타입니다. 사장님이 자랑하시던 특별 메뉴 들어는 보셨나요? 바로 굴크림 파스타. 굴크림 파스타는 마늘과 양파, 굴을 넣고 먼저 볶아주는데요. 와인을 넣어 굴의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 게 바로 맛의 비법입니다. 굴 특유의 맛이 양념으로 배어나와 특별한 소스를 쓰지 않아도 일반 파스타와는 다른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파스타와 굴의 조합. 굉장히 신선하죠? 이 굴과 크림 스파게티가 만나서 어떤 하모니를 이룰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는 역시 포크에 돌돌 감아 먹는 게 제 맛. 돌돌 감아 크게 한 입 먹어봤는데요. 일반 크림 파스타와는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일반 파스타와 같은 양념으로 만드신 게 맞나요? 근데 사장님, 광주에서 처음 이 굴크림 파스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와인을 뿌려서 불을 내는 거 후람베라고 하는데 굴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고 굴에서 감칠맛이 나서 다른 스파게티와 좀 특별한 맛이 날 겁니다. 올겨울 뭘 먹을지 고민이시라고요? 고민은 더 이상 no. 이색 굴크림 스파게티로 입도 즐겁고 몸도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추운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굴. 영양 가득한 굴 요리 한 상 가득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 알려드립니다. 삼천 문화의 집에서 성탄절을 맞아 아트마켓 개나리 장터를 엽니다. 25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삼천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공예품,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코너와 컵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됩니다. 색다른 성탄절 기획하시는 분들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 장터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주말 27일과 28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환상적인 무대 연출과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을 맞이해 뜻깊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이 12월 31일까지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입체 조형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육성하는 프로젝트 전북청년 2015가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 상설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평가 끝에 선발된 4명의 청년 작가. 이들이 어떤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지 궁금한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변산반도와 하섬을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탄절에 하섬 바닷길이 열리는 게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2곳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96년인데요. 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예보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이런 기적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